라고 봐야 될 겁니다. 네, 이런 건 이제 삼지대 통합도 좀 다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죠. 호남 지역 최대 의석수를 가진 대한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. 또 여기 인재영입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대표가 이 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다. 뭐 이런 식의 또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이쪽 흐름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앞두고 바삐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손학규 예. 대표는 답을 할 수 있는 계제와 그 상황이 전혀 아니죠.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도 이제 설 전에 들어올 건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죠. 여기서 네. 갈라서느냐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여기서 대한신당의 제안에 그러니까 답을 줄 이유도 없고 또 두 번째 설령 응답을 해서 오케이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같이 갈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는가 네. 라고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. 손학규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놓고 볼 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는 결자권을 갖고 있다는 이 그것 하나가 지금 그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건데 네.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정계 개편을 주도해 들어간다.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. 예.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필연적으로 그 어쨌건 호남신당은 출연한다 이렇게 봅니다. 왜냐? 네. 그 지금 이른바 그 지금 민주당이 소속이 아닌 그 호남 의원이 20명이잖아요.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그 민주당이 특히 그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호남의 대통령 지지율이 70% 육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네. 사실은 절멸의 위기에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 당연히 뭉쳐서 1대1로 붙어보는 수밖에 없다. 그런 건 네. 당연히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전제죠. 하나는 민주당이 물론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네. 적절히 그 지역구 보장도 해주겠다든가 하면 뭐 다 해결이 되지만 민주당도 그럴 지금 형편이 못 돼요. 네. 왜냐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이미 거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호남 지역 여론도 어쨌든 중진 이상에 대해서 약간 현재는 부정적이에요. 그런데 어쨌건 과거의 우리 전례를 보면 이 호남의 바닥 정서가 상당히 독특하다고요. 이게 네. 결국 바닥을 오래 다져온 분들에 대한 그 약간의 이 동정 여론이 만약에 일어나면 네. 이 바람이 어디로 움직여갈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끼리도 연대해서 한번 호남당 만들어서 네.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하는 박지원 의원의 그 지금 언명 네. 구상이 저는 현실화되리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네.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손학규 대표는 저는 좀 송구스럽지만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. 네. 역시 안철수 귀환인데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귀환을 통해서 호남과 수도권의 연대가 만약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. 그거는 꽤 큰 그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과연 이 과거의 그런 말하자면 애증과 갈등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. 그죠? 네. 헤어질 때 그 너무나 아픈 기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호남 쪽의 그 화해 손길에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, 그 가능성 거의 예, 예.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.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과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민련, 호남 자민련처럼 호남당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. 볼 때는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옥새 파동이 있었죠. 네. 그때 이제 이 공천장에 옥새를 찍어주느냐 마느냐고 벌어지는 옥새 파동이지만 만약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관계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아서 갈라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2의 옥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의 옥새의 용도는 그게 아니라 그 현금 인출 등에 찍는 옥새라고 하는 네. 측면에서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에서 옥새를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그럼 될 것 같습니다. 옥새를 2016년도 그 뭐 20대 총선 얘기를 들어서 옥새 들고 뛰어라 그러면 뛰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? 그러니까 그때도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물론 이제 네. 들고는 가지 않았다고 근거에 네.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때도 김무성 당 대표였었죠. 예.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 찍어줘야 되는 게 당 대표 그거였으니까 이게 안 됐으니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그 난리가 났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되면은 쟁여 있는 이른바 실탄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. 그다음에 당의 명운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가. 네. 여기서 당 대표의 결재가 없이 나의 그 결재 없이 예. 안 된다고 해버렸을 때
바른미래당 참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근데 될 이제 수도 저희가 있다. 조금 아까 이제 이 호남 신당 출연 가능성을 저는 필연이라고 얘기했던 건 네. 뭐냐면 지금 이미 물밑에서는 자 대한신당의 유성엽 저 박지원 그죠? 네. 정동영 우리 저 평화당 그다음에 물론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호남당 만들자는 거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좌장이죠. 그쪽 저 당권파 호남 출신 의원들의 좌장이 네. 저 박주선 의원 이런 양반들은 다 이미 사실 자기네끼리 암암리에 교감을 다 이미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옥새 들고 나르자는 네. 이를테면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. 바로 그거죠. 그러나 아니 호남 신당이 출연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이 손학규 지금 현 대표의 예. 물론 그 100억까지는 그 당을 어떻게 지킬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. 깔고 있다는 그러나 호남 신당이 만약에 저 금방 제가 보기엔 거의 한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이제 구체화될 거로 보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옥새 들고 나르셔도 무슨 옥새를 들고 나르실 건지 좀 그렇다고 지켜봐야 100억 들고 한다. 나를 수는 없으니까 뭐 들을 수 있는 옥새 아니겠습니까? 예, 결국 그렇지. 이제 타협을 하실 거예요. 예. 정치인이신데요. 네,